이번에 살펴볼 논문은 TinyTL입니다. On-Device Learning, 즉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저번에 퀀티제이션 관련 논문에서 몇 종류의 퀄컴 칩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실제로 저전력 저성능의 칩에서 AI 모델을 구동시키는 기술에 대해 찾다가 엣지 AI라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엣지 AI에 대한 서베이 논문을 읽어보았고 그중 온 디바이스 러닝에 관심이 생겨서 이 논문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업스트랙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러닝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하며 기존 연구에서는 엣지 디바이스의 메모리 제약을 맞추기 위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를 차지하는 것은 파라미터가 아닌 액티베이션, 즉 파라미터와 연산된 중간 결과값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Tiny Transfer Learning, TinyTL을 제안하면서 이는 웨이트를 고정하고 바이어스만 학습하도록 하여 중간 액티베이션을 저장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바이어스만 업데이트하는 것은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이라는 것을 도입하여서 학습 능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TinyTL은 정확도 손실이 거의 없이 메모리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을 읽어보겠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는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은 매일 새롭고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고품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 러닝이 가능한 효율적인 AI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 디바이스 러닝을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이 엣지 디바이스의 메모리와 에너지 제약 때문입니다. 엣지 디바이스 메모리는 추론에는 충분할 수도 있지만 훈련에는 부족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도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더욱 작아집니다. 또한 모델 훈련을 위한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SRAM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D램에 액세스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 수와 연산 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훈련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절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TinyTL을 제안하며 이는 바이어스만 업데이트하여 메모리 사용을 절약하고 모델의 훈련 성능 유지를 위해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효율적인 추론 기술, 메모리 사용 감소 기술, 전이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방법들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효율적인 추론 기술에서는 일단 하나의 갈래로 프로닝 퀀티제이션과 같이 사전 훈련된 신경망 압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이미 잘 훈련된 모델을 시작점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례로는 경량 신경망 아키텍처의 직접 설계나 Neural Architecture Search인데 이 방식도 훈련 메모리 효율을 해결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역전파 중에 액티베이션을 다시 계산하거나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 액티베이션 프루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에서도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지만 논문에서 제시하는 TinyTL과 결합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이학습 방식으로는 사전 훈련된 신경망을 특정 과제에 맞춰 마지막 레이어만 파인튜닝하거나 혹은 전체 네트워크를 파인튜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많은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TinyTL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역전파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에 대해, 즉 중간 액티베이션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i번째 선형 레이어에서 순전파 과정에 이와 같이 연산이 될 때 역전파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계산은 이 2번식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전 레이어, 즉
i-1번째 레이어로 전달해야 하는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나 바이어스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는 중간 액티베이션이 필요 없지만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는 이 중간 액티베이션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이어스만을 업데이트한다면 이 중간 액티베이션 저장을 하지 않고 이를 통해 훈련 메모리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버전 레이어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같이 리니어 레이어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레이어의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나 하드 스위치 같이 액티베이션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효율적이지 않지만 렐루와 같이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나타내는 이집 마스크만 저장하면 되는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을 저장한 것보다 훨씬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은 웨이트를 고정하고 바이어스만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어스만 업데이트하면 모델의 학습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라이트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림에서 이 A가 기존 방식, B가 웨이트를 고정하고 이 노란색 부분처럼 바이어스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 C와 같이 축소된 액티베이션을 처리하는 모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이 기존의 액티베이션보다 훨씬 더 작은 액티베이션만을 저장하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이 A가 모바일넷 버전 2에서 제한된 구조입니다. 그 해당 논문에서는 Inverted Residual Blo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지는 렐루를 사용하면 값이 0 이하는 전부 0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있다. 그래서 채널을 늘려서 최대한 정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채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해야 되는 액티베이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또 뎁스 와이즈 컨버전을 사용하면 채널별로 컨버전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산술 집약도로 메모리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연산에 비해 더 많이 메모리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에서는 채널 확장을 하지 않고 뎁스 와이즈 컨버전 대신 그룹 컨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만이 아니라 해상도도 2x2 에버리지 풀링으로 줄여서 학습을 위해 저장해야 하는 액티베이션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 이외에도 타이니티엘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자주 사용되지만 이는 큰 배치 사이즈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온 디바이스 러닝을 위해서는 작은 배치 사이즈, 극단적으로는 하나의 입력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는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방법으로 하나의 샘플 내에서 채널별로 그룹을 지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실험에서 타이니티엘을 다양한 과제에 적용하는데 타이니티엘의 경우 웨이트를 고정하기 때문에 백본 신경망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once for all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넷에 가장 적합한 특수 피처 익스트랙터를 적응적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once for all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위해 제한된 방법으로 주어진 모델 구조의 파생 가능한 서브 네트워크들을 훈련한 뒤 주어진 제약 조건에 대한 프레딕터를 이용하여 가장 최적의 구조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합니다. 우선 데이터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 후에 8개의 객체 인식 과제로 전이 학습하는 것과 VGG 페이스 2로 사전 학습 후에 셀러베이로 전이 학습하여 인간 얼굴 속성 분류 과제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구조로는 첫 번째로 프록시레스 나스 모바일을 바탕으로 타이니티엘과 기존 전이 학습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이때
각 모바일 버틀넷 블럭에는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을 삽입했고 그룹 컨버전의 그룹 수는 2, 커널 크기는 5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로 대체하고 그룹당 채널 수는 8로 설정했습니다. 또 다른 구조로 모바일넷 버전 2를 사용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Once for All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외의 훈련 세부 사항으로는 단일 GPU 사용, 그리고 배치 사이즈 8로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하여 50회포 학습,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위해서 코사인 스케줄러 사용, 고정된 웨이트는 8비트로 퀀티제이션 등이 있습니다. 우선 타이니티엘과 기존 전이학습 방식을 비교한 결과는 이 표와 같습니다. FT-LAST는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만 파인 튜닝한 것, FT-NORM 플러스 LAST와 FT-FUL은 각각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마지막 레이어만 파인 튜닝한 것,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를 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니TL 모델에서는 B는 바이어스를 훈련한 것, L은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을 훈련한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at 320은 다른 모델은 해상도 224 입력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320의 더 높은 해상도를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선 FT-LAST와 비교했을 때 타이니TL의 모델들은 비슷한 훈련 메모리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또한 FT-NORM 플러스 LAST와 비교하면 타이니TL L 플러스 B는 약 5.2배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가주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FT-FUL과 비교했을 때는 타이니TL L 플러스 B at 320은 훈련 메모리를 약 6배 절약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타이니TL L 플러스 B는 타이니TL L과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후엔 이 타이니TL L 플러스 B를 기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3은 서로 다른 입력 해상도에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이 입력 해상도 차이에 따른 훈련 메모리, 세로축이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입력 해상도를 줄이는 것, 즉 더 작은 훈련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FT-FUL에서 상당한 정확도 하락을 야기했지만 타이니TL은 메모리 공간을 훨씬 더 절약하면서도 FT-FUL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표 3은 타이니TL과 서로 다른 백본 신경망을 사용하여 전이학습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IV3는 인셉션 버전 3, R50는 레즈넷 50, M2 2.4는 모바일넷 버전 2 2.4, NA는 나스넷 A 모바일, 그리고 PM은 아까 사용한 프록시리스 나스 모바일, FA는 Once for All 네트워크로 선택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이니TL은 인셉션 버전 3를 전체 파인 튜닝 하는 것에 비해서 약 7.5에서 12.9배가량 메모리를 절약하면서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에는 타이니TL에서 바이어스와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 이외에 마지막 두 레이어도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약 2MB 정도의 추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정확도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다이나믹 액티베이션 프루닝과의 비교입니다. 인용된 논문은 Dynamic Sparse Graph for Efficient Deep Learning인데 여기서는 타이니TL과 같이 액티베이션 저장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의 일부 뉴런만을 활성화하여 훈련과 추론에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액티베이션 프루닝으로는 프루닝 비율이 50%를 넘어가면서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지만 타이니TL은
거의 정확도 손실 없이 더 많은 메모리 절약이 가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TinyTL이 기존 구조를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이나 피처 익스트랙터 어댑테이션으로 전이학습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의 초기화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에서는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을 사전 학습 단계부터 함께 학습시켜서 사용하지만 만약 기존의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엔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의 파라미터 값을 초기화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각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의 마지막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의 스케일링 파라미터만 0으로 초기화하고 나머지는 랜덤 웨이트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랜덤 웨이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전 학습 데이터셋과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랜덤 웨이트로도 상당히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배치 사이즈를 1로 줄였을 때 훈련 정확도와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줄여도 정확도 손실이 거의 없었고 또 이를 통해 훈련 메모리 공간을 이 일반적인 L3 캐시 크기인 16MB 이하로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D램 대신 SRAM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TinyTL, Tiny Transfer Learning은 메모리 효율적인 온-디바이스 러닝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TinyTL은 웨이트를 고정하고 바이어스만을 학습하도록 하여 훈련 메모리 공간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모델의 훈련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라이트 레지듀얼 모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율적인 온-디바이스 러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온-디바이스 러닝 기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도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또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AI 애플리케이션 적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